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곳, 하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굿닥터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소아외과인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이름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소아외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죠.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지금 얘기한 김도환 박사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인 주원 씨도 있고 주변 사람을 쥐어짜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상처도 주고. 근데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말 안 통하는 애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애들은 가능하거든요. 계속 계시다 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애기들의 몸에 이제 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요즘 굿닥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야죠. 오늘은 소아외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소아외과 이명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굿닥터 요즘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이 드라마의 자문을 맡아주셨다고요. 예, 저희들 뭐 조금 예. 네, 그런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전에는 소아외과가 좀 생소한 분야였는데 소아외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실제로 느끼시나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술한 애인데 방영 첫 해, 두 해 되고는 그 다음에 외래 왔는데 이놈이 네. 자기는 소아외과 의사를 해야 되겠답니다. 아, 아이가? 아기가 네. 그 주변에서 자기 보고 그 우리 시온 분 하신 그 주원 씨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고 이래서 외모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도 이제 잘하면은 해보겠다 이런데 사실 소아외과는 인기가 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3D 중에서도 3D 중에서도 외과에서도 지원자가 좀 적은. 그런데 서서히 이제 소아외과도 같이 굿닥터와 같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네요.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 상당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자문을 하시면서 어떤가요? 실제로 자문이 잘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뭐 왜냐하면 이게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저희 네. 학교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 지금 이제 이분들 다 제가 사실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수술실에서 견학시키고 분위기 하려고 그러죠. 아, 그럼 배우들을 직접 만나서 네, 배우들이 저희 수술실 와 있었습니다. 훈련을 예, 시키신 예,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수술 같이 하는 거 보고 분위기를 알아야 되니까. 도대체 어린애 수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인턴들하고 알아야 되니까. 비슷하게 생활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구 만지는 거 다 가르치고 또 평소 때도 연습하거든요. 예를 들어 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실 네네. 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알려줬더니 우리 김도환 교수는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때 이해분인가요? 타이 수술- 매는 장면. 예, 네. 그 직접 했어요. 그분 대행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손놀림을 보니까 능숙해요. 그만하면 됐어요.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예. 뭐 지금 얘기한 김도환 박사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인 주원 씨도 있고 뭐 원장 선생님도 있고 약간 얄미운 캐릭터인 고 과장님도 있고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는데 어떤 캐릭터가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여기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 하나같이 우리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예요. 오, 그래요? 네, 볼 수 있는 캐릭터고 성장 과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이제 공부 좀 하고 이제 책 좀 읽고 이래서 철없이 이제 까불던 시절에 어린 시온의 모습도 있었고 또 이제 외과 좀 배우고 좀 능숙해지면서 뭐 그 이제 외과적인 지식, 그다음 정확한 판단, 또 날렵한 손재주 이것만 다인 것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을 쥐어짜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상처도 주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원장님, 우리 최 원장님처럼 저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완화되고
이제 저 모습 보면서 원장님 괜찮다. 그런데 여전히 소아와 외과는 익숙하지만 합쳐진 소아외과는 좀 생소하거든요. 외과죠. 외과인데 이제 연령별로 구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아 연령에 해당되는 외과 수술을 하는 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아라는 것은 이제 신생아부터 이제 성장기, 청소년기까지 포함한. 그래서 이제 내과 쪽으로 보면은 소아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연령의 수술을 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수술이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연령별로 나눈 거네요. 연령별로 나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질병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 그 질병이 나타나는 질병 양상이 군이 달라요. 빈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생아에 많이 생기는 병이 있고 또 학동기에 많이 생기는 병이 있고 또 어른이 돼서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어린애도 암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병이 달라진단 말이죠. 드라마를 보면 또 소아외과와 다른 외과와의 갈등도 좀 다루고 있거든요. 네. 실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이 드라마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극화된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여기 이제 그 3회 방영될 때 2회 말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간담체하고 네. 이제 소아외과하고의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왜냐하면 엄연히 이제 구별이 돼 있고 또 이 질병군이 다릅니다. 예. 그러면 이 소아외과와 다른 외과 간에는 연령군의 차이도 있지만 양상이나 뭐 치료법, 네. 질병에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다르죠. 네, 그런데 이 어른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증상을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데이터,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내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온의 대화 중에서 아기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드라마에서 보면 헛소리처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저희들한테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살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엄마 그런 보고 데이터를 싶어 통하고 환자를 관찰하면서 이 환자가 만약에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고 싶냐는 것을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실제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얼마 전에 몽골에 또 똑같은 이유로 이제 11번 수술했던 애 있어요. 몽골에 11번 수술하고 했는데 그놈 처음에 가까이 오지도 않으려고 그랬다. 말 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말 안 통하는 애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애들은 가능하거든요. 처음엔 뭐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회진할 때 지가 안기고 그래요. 저 복도에서 오면 저기 오면 거기서 막 쫓아온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걔하고 한마디 뜻 통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소통으로는 안 되고 전혀 이제 그 감각적인 소통이 어떨 때는 더 단거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의 경우에는 네. 산부인과에서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아이가 6개월이 지나고 돌 전인데 후천적으로 질병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모르셔서 병원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제 식별하는 요령은 이제 이거 괜히 보채고 또 이런 노랑물 토하면서 배는 부르고 변을 못 보고 배가 불러진다든지 뭐 이런 거 열이 나고 이럴 때 이때가 이제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침 흘리면서 호흡 곤란하면은 식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요령입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외과 수술은 소아보다 성인이 더 어렵다. 정말 그런가요? 이제 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 분야가 더 어려운 거라고. 네. 남들은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특히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소아가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첫째는요. 그 수술을 하기에 조직이 약해요. 물에 젖은 종이 같아요. 힘 조금 주면 정상적인 조직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네. 꼬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 잘못 주면은 꼬매에서 봉합해야 될 주변이 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 뭐 수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요. 학동기나 이럴 때 모르지만 아주 적은 저희 그 특히 신생아나 뭐 이런 애들 수술하면 옆에 보호자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료진이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난이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죠. 네, 생명을 다루는데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화가 아직 안 되는 아주 작은 몸의 아이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덕 선생님과 함께 소아외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오늘은 공기에 꽃이 떠다니는 것 같네요. 오늘 여성 시청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훈남 선생님과 함께 건강해지는 운동 배워봅니다. 박세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소문을 익히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운동법들을 배울 건데요. 네. 골반하고 그다음에 허리 그리고 대퇴근에 있는 뒤쪽, 허벅지 뒤쪽에 있는 운동 그렇게 세 가지를 타겟으로 해서 운동을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에 있다 보면 앉아만 있어서 허리가 뻣뻣해지는 경우 많은데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지금부터 자세 하나하나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네. 자세를 좀 배워볼까요? 네, 한번 누워보실게요. 네. 누워보시고 자, 무릎을 한번 90도로 이렇게 구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배울 운동은 골반을 전방, 후방으로 기우는 운동인데요. 자, 두 손을 살며시 이쪽에다가 올려놓아 보십시오. 골반에다요? 네, 올려놔 보시는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 그렇죠. 아, 이 상태에서 전체를 감싸 그렇죠. 안듯이 잡고 전체를 감싸 안고 자, 위쪽으로 허리를 살짝 들어보세요. 주의사항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쭉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앞뒤의 기울기를 맞추는 운동이에요. 한 동작당 10초에서 12초 정도 소모가 되고 10회에서 12회 정도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이명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부쩍부쩍 자라잖아요. 그런 만큼 병원에서의 양상도 매일매일 달라질 것 같은데 계속 계시다 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케어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자랍니다. 제 손에 있는 뭐 애들 중에 하나는 지금 생후 8개월이에요. 네. 아직 집에 못 갑니다. 8개월 내내 병원에서 그럼요. 자란 병원에서 거예요.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걔는 태아 때부터 병이 발견된 애예요. 예. 그 아이는 태어나서 8개월 동안 이 안에 있었으면 그간 사연도 많고 많죠. 가장 궁금한 건 좀 호전이 됐나요? 상태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 호흡기도 이제 많이 줄여서 산소가 이제 한 40% 정도로 줄고 호흡기도 이제 지금은 거의 보조 정도만 하고 있고 예, 그렇거든요. 걔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던 애인데 예, 그만큼 오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뭐 한 3, 4개월 입원했다가 이제 잘 돼서 나가는 애도 있고 그런 걸 보실 때 힘을 얻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예. 아이가 건강하게 예, 나갈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은 안타까운 경우도 많으셨죠.
저희는 이제 그 아픈 애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애기들의 몸에 이제 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오래 기억 남는 애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장 이식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해서 한 7년 살았죠. 예. 근데 걔는 이제 처음 이제 먹어본 적이 없어. 태어나고 3살 될 동안에 3살 됐는데 7.8kg예요. 예. 음식을 먹는 데 대한 아픈 추억밖에 없는 애예요. 그것도 설명되지 않은 시기에.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걔 먹이는데 입원한 동안 4개월, 태어나고 이게 한 6개월 걸렸어요. 걔가 참 잘 살았는데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한 7년, 그것도 상당히 이제 장기 생존자가 되기 때문에 만성거부반응 아직도 이식 분야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예요. 얘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사실은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했습니다만 환자들 보면은 이제 잊을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굿닥터라는 이름이 소아외과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눌수록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요. 소아외과를 오랜 시간 경험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냥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의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굿닥터 그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소아외과가 지금까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대개는 이제 혼자서 하세요. 환자만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화 자체가 위해서 한 거 같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또 세력 면에서 약세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제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아외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가대로 평가를 한다면은 항상 적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 평가 자체가 체제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소아외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소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전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X인가요? 네. 소아외과 질환 예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은 별 어려움 없이 치료가 다 잘 됩니다. 네. 어린애들은 상태 악화도 빨리 되지만은 회복도 빠릅니다. 네,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 아픈 곳이 있다면 바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의 네. 너무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네요. 네. 옆에 같이 있으니까 인물이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